TV 생활, BTV 누구, SK 브로드밴드가 함께합니다. 한방이네 한방이야 저렴한 가격 한방 전주 콩나물국밥 한방이네 한방이야 국물 맛이 기가 막힌 한방 전주 콩나물국밥 건강까지 한방에 잡았구나. 한방 전주 콩나물국밥 1588-1622. 숨을 참아서 미세먼지를 피할 수 없고 귀를 막아서 소음공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버티며 살 순 없기에 우리는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플랜맥스 소리 막는 파티션이 소음 공해의 환경을 바꿉니다. 소리 먹는 파티션 플랜맥스.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월요일 하루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병을 도지게 한다는 월요일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진행자 이승원입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고생하시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아무 도움 안 되는 국회의원들 월급이나 삭감해 주세요. CJ 대한통운의 택배기사들 연평균 소득이 6,937만 원이고 1억 이상인 분들이 559명이다. 이런 기사 오늘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건요. 해당 기사에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인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왜 갑자기 택배기사들의 소득이 생각보다 높다는 식의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그리고 왜 회사 측의 입장만 인용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택배기사들의 소득이 높아서 문제라는 게 기사의 의도였다면 누리꾼들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댓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럴 때마다 쓸데없이 월급을 많이 받는 사례의 대표로 국회의원 월급이 언급된다는 사실은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정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방증일 테니까요. 패스트트랙을 앞두고 국회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치가 길어질수록 정치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혐오도 커지게 마련인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이 오늘 다시 시도된다고 합니다. 과연 처리가 될 수 있을지, 또 처리 과정과 결과가 정치와 국회에 대한 혐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여러분께서는 똑소리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 무료인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소개된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 2부에서는요. 다른 곳에서 만나기 힘든 고품격 정치평론이죠. 바로 정말 시즌2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 그리고 지난주에 잠시 자리를 비웠던 정두원 전 의원도 돌아왔으니까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시죠. 인터넷 라디오 앱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지금 유튜브에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검색하시면 됩니다. 4월 29일 첫 곡은요. Beautiful Day, U2가 부릅니다. The heart is a balloon, shoots up through the stony ground. There's no room, no space to rent in this town. You're out of luck, and the reason that you had to care, the traffic is stuck, and you're not moving anywhere. You thought you found a friend to take you out of this place,
someone you can lend a hand in return for grace. It's a beautiful day. Sky falls, you feel like it's a beautiful day. To let it get away on the road. But you've got no destination. You're in the mud. In the maze of her imagination, your love is down. Even if that doesn't ring true, you've been all over, and it's been all over you. It's a beautiful day. To let it get away. It's a beautiful day. Touch me. Take me to that other place. Teach me. I know I'm not a hopeless case. See the world in green and blue. See China right in front of you. See the canyons broken by cloud. See the tuna fleets clearing the sea out. See the bedroom fires at night. See the oil fields at first light. And see the bird with a leaf in her mouth. 2167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요즘 국회를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하기 짝이 없어 보이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회사 같으면 저런 행동을 하면 월급은커녕 바로 퇴직 처리잖아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게요. 일반 회사의 반만 국회가 해준다면 참 정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문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미리 듣는 뉴스데스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인천에 이런 아파트는 없었다. 이곳은 지상낙원인가 아파트인가. 인천 2호선 가정역과 경인고속도로를 루원시티에서 편리하게 서울 7호선 추진 중으로 단지 내 지웰시티몰로 CGV와 쇼핑도 누리는 루원 지웰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상업시설 5월 오픈 예정. 신형 루원시티 032-569-1230. 당신이 몰랐던 탈모 치료의 방법. 헤어그로우. 한국식약처 허가, 미국 FDA 승인, 유럽 CE 인증까지 받은 탈모치료 의료기기 헤어그로우. 하루 20에서 25분 이틀에 한 번. 머리에 쓰면 탈모치료됩니다. 탈모치료, 이젠 헤어그로우. 헤어그로우는 허가받은 탈모치료 의료기기입니다. 4년 연속 수익 미니밴 1위. 오, 시에나? 독보적 39동의 첨단 토요타 세이프티 센서로 더 안전하니까. 퍼스트 클래스급 오토만 시트로 더 편안하니까. 대세는 역시 시에나. 토요타. 한국수입자협회 2014년부터 2017년 판매 기준. 오늘의 잇몸약 끝판왕은 닦으면서 치료하는 이클린 닥스입니다. 약이니까 약국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루 2번 잇몸병 치료 이클린 닥스. 태극제약. 코란도가 얘기했지. 앞서가는 스타일,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것이 멋이다. 코란도 역사상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뷰티풀 코란도 탄생. 직접 경험해볼수록 선택은 더 명확해집니다.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지금 바로 시승해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을 듣고 계시고요. 30분 일찍 시작하는 새로워진 뉴스데스크. 오늘은 어떤 뉴스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미리 듣는 뉴스데스크. 지금부터 MBC 박성재 보도국장이 직접 전해드립니다. 네, 미리 듣는 뉴스데스크 MBC 보도국의 박성재 보도국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자마자 인사하기 전에 코를 막 푸고 계시네요. 감기에 걸렸습니다. 네, 말 시켜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갑자기 이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다른 제안을 했어요. 예, 기존의 공수처법 말고 우리가 별도로 공수처 법안을 발의해서 했으니까 올려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이게 이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 오신환 의원에 이어서 권은희 의원도 사보임을 당했잖아요. 네, 당했죠. 예, 임재훈 의원으로. 네. 근데 권은희 의원이 원래 발의하려고 했던 안이 있어요. 공수처법이. 네네. 그게 약간 다른데 네. 이 법을 같이 받아주면 이제 패스트트랙 거기에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이죠. 바른미래당이.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오늘 논의를 세게 했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받기로 했어요. 일단 받자. 두 개를 동시에 받는 거죠. 여야 사당이 합의한 안과 그다음에 권은희 안을 같이 올린다. 패스트트랙에. 뭐가 차이가 있느냐? 네, 내용이. 원래 안에는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부패였는데 네. 권은희 의원 안에는 범죄가 빠져 있고 부패에 한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소를 할 때는 기소 여부를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국민들도 참여시키고 해가지고 네. 이 기소권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자. 네. 뭐 나름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둘 다 패스트트랙에 넣는 게 어떠냐라고 바른미래당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의견이 접근이 된 상황인데 네. 이제 민주평화당에서 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까지도 오케이를 했어요. 정의당도 오케이 했는데 민주평화당에서 왜 두 개를 올리냐. 원래 합의한 대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마지막 조율 중이고 오늘 저녁 8시 이후에 네. 다시 한번 정개특위 사개특위를 열어서 네. 이거를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려고 시도를 할 거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정치라는 게 계속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하지만 네. 얼마 전에 여야 사당이 합의한 안이 있었는데 며칠 네. 만에 또 법을 바꿔서 발의한다라는 게 네. 국민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이해는 부분이 안 있어요. 가죠. 네. 이해는 안 가지만 협상용으로 봐야 이게 되겠죠. 어떻게든지 이 전국을 뚫어야 되니까 네. 약간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른미래당의 약간 내부 결집용인가요? 그렇죠. 달래기용? 내부 네. 달래기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뒤 3부에서요. 민주당의 사개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을 훌쩍 넘었다고요. 오늘 오전에는 거의 네. 청원 게시판이 마비 상태였고요. 네, 오후에도 띄엄띄엄 들어가지더라고요. 네, 네. 저도 확인하려고 들어가 봤는데 지금 47만 명이 막 넘어갔다고 6시 기준.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합니다. 그렇군요. 예, 민주당 해산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같이 올라왔다고 지금은 하더라고요. 요거는 2만 명 좀 넘었는데 네. 아직은 세대결에서 꽤 약세죠.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의 대결이 이제 인터넷으로 넘어가서 네.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대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실효성은 없죠. 그렇죠. 청와대도 답변을 딱히 내놓을 게 없을 겁니다. 네. 그러나 여론의 동향을 가늠해보는 그런 척도는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야 지도부의 입이 굉장히 네.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이해찬 대표가 독재의 후예들이 독재 타도를 외치고 네. 헌법을 유린했던 사람들의 후예가 헌법 수호를 외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이게 도둑에게 매를 맡긴다는 뜻 아니냐. 네. 이 말 가지고 안 된다. 도둑놈들에게 국회를 맡길 수 없다. 도둑놈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군요. 네. 반드시 청산할 사람을 청산하고 정치를 마무리하겠다. 자기 인생을.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만약에 우리가 고발한 게 재판이 시작되면 네. 한국당에서 곡소리가 날 것이다. 정의당도 막가파식 행태의 한국당은 흔적조차 남지 않을 때까지 해체돼야 마땅하다. 네. 이런 격한 비난 발언을 쏟아냈고요. 곡소리가 이에 대해서 기동민 의원이 한 거군요. 곡소리라는 네. 단어를 쓴 예. 게. 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도둑놈 발언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한국당에 대한 모욕이다. 네. 법적 검토하겠다. 뭐 이것도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은 너무 극단적인 단어들이 나와가지고요. 더 이상 자극되지도 않아요. 그러는 너무 거예요? 며칠 흐르니까. 네. 그리고 가짜 독립 유공자에 대한 소식도 준비돼 있다고요. 짧게 네, 저희 전해주시죠. 단독 네, 취재한 네. 기사인데 네. 현재 가짜 독립 유공자가 많아가지고 보훈처가 모두 전수조사 같은 걸 벌이고 있다고 해요. 네. 그 중에서 한 사례인데 중국에서 네. 일본군 위안소를 운영했던 사람이 일제 밀정으로도 활동했던 증거가 있는데 이분이 독립 유공자 훈장을 받고 어떻게 그리고 이런 일이 심지어 국립현충원에까지 묻혀 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네. 1930년대 상하이에 중국 상하이에 일본군 위안소가 꽤 있었대요. 네네. 100여 곳이 넘었는데 이 중에 20곳 정도를 조선인 사업가들이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친일파로 보통 분류가 되는 네, 분들이겠죠. 네. 이 중 한 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됐어요. 그리고 91년에 훈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친일 행적이 여러 건이 나오는데 일본 정부의 문서에도 밀정 행위에 종사한 친일 조선인이다라고 돼 있다고 합니다. 기록까지 나와 있어요.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한 인적 사항은 이따 뉴스데스크에서 네. 그리고 오늘 저녁 방송되는 스트레이트에서 스트레이트에서도 공개하겠습니다.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사는 지역마다 수도 요금이 다 다른데요. 이게 얼마나 다르고 어떤 문제일지 네. 이것도 보도하신다고요? 이거 네. 저희가 기획 보도인데요. 네. 전기 요금은 전국이 동일하거든요. 네. 근데 수도 요금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차이가 굉장히 커요. 최대 4배 이르는데 예를 들면 그래요? 서울에는 톤당 560원, 과천은 900원, 네. 용인은 600원인데 바로 옆에 이천은 1,200원 톤당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죠? 곡성에는 430원인데 바로 옆에 구례는 1,230원. 네. 화천이 500원인데 홍천은 1,300원 이렇답니다. 네. 대체로 도시보다 농어촌이 많이 비싸죠. 그러네요. 네. 왜 그런가 했더니 규모의 경제 때문에 인구가 많은 도시는 생산 원가가 적게 드니까 물가 비싸다 이런 논리인데 네. 꼭 그렇지도 않은 게 네. 예를 들어서 뭐 경북 군위군 같은 데는 20년 동안 3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 하긴 나름이라는 그렇군요. 거죠. 네. 물론 적자를 세금으로 메운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집중적으로 이모저모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시 반부터 시작되는 뉴스데스크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박성재 보도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너는 내 취향저격 내 취향저격 퇴근길의 취향 저격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너는 내 취향저격 난너 왜 내 눈앞에 나타나 듣도 보도 못한 정치 평론이 나타났다. 대한민국 최고의 논객들이 펼치는 정치 토크쇼 정두원의 말 정청래의 말 정말 시즌 2. 네, 우리 시대 최고의 정치 논객 두 분과 함께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두원의 말, 정청래의 말. 그래서 정말 시즌 2입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어김없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두원 의원님 지난주에 울릉도 좋았습니까 날씨? 소문났네요. 네. 예, 독도까지 그냥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날씨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 타는 것처럼 파도도 없이 그냥. 정말요? 네, 아주 잘 갔다 왔어요. 정말 운이 좋으셨군요. 독도에 가서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부르고 왔어요? 보자마자 노래 잘하시잖아요. 사진 열심히 찍고 왔어요. 사진 찍고 왔어요? 네. 그날 대신해서 그 자유한국당 조대원 경기도 고양정 당협위원장이 일명 땜빵으로 나오셨는데 두 분께 음성 메시지를 남기셨대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먼저 두원 형님, 예전에 형님이 최고위원 되실 때 연설문 누가 썼는지 기억하시죠? 그때 자원봉사하면서 제가 팍팍 밀어드렸으니 이제 형님이 저 좀 밀어주십시오. 이번처럼 여행도 자주 가시고 또 가끔은 몸살도 좀 나셔가지고 저한테도 기회 좀 나눠주이소. 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님, 정두원의 말, 정청래의 말, 정말보다 정청래의 말, 조대원의 말, 정말 조말이 더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의원님만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간 너무 끄시면 제가 다른 데 팔려가니까 빨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맞춰가고 저는 풀어가느냐에 달렸다고 보는데 MBC의 정말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를 그런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화이팅! 네, 조대원 위원장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어요. 네, 일단 팩트 체크. 정두원 의원님, 최고위원 되실 때 연설문 맡기셨어요? 예, 저를 열심히 도와준 좋은 친구고요. 네, 형님이라 부르던데. 네. 예, 그렇군요. 특수관계. 근데 아주 말을 재밌게 잘하네요. 정말 조말이 나 낚이는데. 아니 이렇게 바로 조대원이랑 바로 인정해 정청래랑 말한다. 조랑말.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요. 1, 2부는 항상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요.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보고 싶은 분들은요. MBC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채택된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도 쏴드립니다. 휴대폰 문자로는 샵 8001번 아니면 MBC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가 추가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유튜브를 이미 보고 계신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HBYI님께서 네. 은근슬쩍 정도는 밀어내기 하셨는데 이건 아니죠. 네, 우리가 아직은 아닙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3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들한테. 오늘 그 안건 신속 처리 제도라고도 하고 패스트트랙이라고도 하는데 양쪽의 말이 너무 다르잖아요.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우선 이거부터 말씀을 좀 드리죠. 이 민주당에서는 선거제 그리고 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건 통과가 아니라 협상 수단이다. 들어와서 협상하면 된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거 맞는 말입니까? 두 분 어떻게 보세요? 맞는 말이고요. 네. 패스트트랙 신속 안건 처리인데요. 이거는 여야 합의가 안 됐을 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리고 330일 안에 그 시간을 갖고 숙려 기간을 갖고 토론하자 이런 거거든요. 네. 국회의원 300명인데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 절대 안 된다고 들어눕고 마이크 뺏고 그러면 네. 아무런 법도 통과시킬 수 없어요. 네. 그러하기 때문에 최소한 5분에서 한 180명 정도가 동의하는 거라면 네.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먼저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하자. 취지가 그거예요. 네.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신속 안건 처리를 상정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법을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어떻게 여야 합의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협상의 장을 만들자는 취지로 만든 게 패스트트랙이다라고 설명하셨는데. 협상장으로 들어와라 이런 뜻이에요. 네. 정도 의원님은 어떠세요? 네, 그 말은 맞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선거법이라는 거죠.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이제 뭐 축구든 농구든 이제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규칙을 정하는데 한 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머지 한 팀이 정해가지고 게임을 하자 그러면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이 얘기는 사실 2016년에 네. 이제 그 새누리당이 당시 선거법 개정을 하려고 이제 일방 처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럴 네. 때 문재인 당시 민주당 총재께 대표께서 예, 한 말이에요. 선거는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선거법은 일방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내로남불이 돼버린 거죠. 네. 근데 이제 팩트 체크 하나 하자면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선거법 같은 경우는 독재 정권 하에서도 일방적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 처리한 적이 있어요. 어떤 1988년 민정당이 네. 소선거구제로 바꿀 때 단독 날치기 처리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선거법이든 무슨 법이든 간에 네. 어쨌든 토론까지 거부하니 그러면 5분의 3이 동의를 받아서 신속 안건 처리로 일단 올려놓고 네. 이건 안건 상정이에요. 그렇죠. 안건 상정이지 표결 처리가 아니거든요. 표결 처리는 330일 뒤에나 그렇습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네. 선거법이든 무슨 법이든 왜 토론조차 못하냐 이런 거예요. 근데 토론조차 거부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국회가 왜 존재해야 되죠? 여야가 존재하면 네.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찬성 반대가 있죠. 그러면 찬성이 뭔지 반대가 뭔지 네. 토론하자는 얘기예요. 그걸 몸으로 막고 그리고 의안과 가서 막 그 물리력을 행사하고 네. 그것도 엄연하게 국회법의 165조 166조에 의하면 네.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국회법까지 저렇게 무시하면서 막무가내로 저렇게 한다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었던 일이죠. 이 자체가. 그런데 그 독재라는 단어를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쓰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입장은 이런 거예요. 선거제 그리고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은 좌파 독재 음모다. 그 주말 장애 집회 나가서도 독재 타도, 헌법 수호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었는데 정도원 의원님 독재 음모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법 개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실상 이제 통과된 거로 보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올라가면은. 표결 처리하면 통과될 거다. 그게 네. 이제 330일이 되든 180일이 되든 네. 이제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이제 심지어는 홍준표 전 대표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강아지도 네. 자기 밥그릇 건드리면은 주인은 문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네. 이건 독재 민생하고 타도가 아니라 밥그릇 지키기네. 예, 서로 이제 근데 이 선거법에 의하면 그 진보 진영이 과반수를 확보하기가 돼 있어요. 이제 계산을 뭐 하기 나름이지만은 소위 말하는 범여권이라고 그렇죠. 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먼저 과반수를 확보한 룰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네. 우리한테 협상하자는 것은 그건 독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예를 들면 이제 1988년도 민정당에서 네. 소선거구제로 개편안을 그냥 일방적으로 새벽에 이제 단독 처리했거든요. 네. 날치기 처리했는데 네. 자기들에게 유리하니까 날치기 처리했겠죠. 88년도에. 네. 그 다음 선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결과만은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선거 제도가 민주당에게 유리하고 자유한국당이 불리하다는 것도 본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를. 그래서 이거는 누가 유리할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자세하게 그건 말씀을 안 드리겠고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선거법이라는 것은 정두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게임에 누린데 한 당이 처리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토론해보자 이거예요. 왜 토론도 못하냐는 거예요. 네. 본인들이 이 안건 상정조차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반대편에 있는 여야 사당이 합의한 것을 네. 본인들이 또 독재 방식으로 몸으로 물리력으로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자연을 보호합시다. 네. 나무를 사랑합시다 하면서 그 편말을 남에다 못 지내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 한 가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독재 타도 그러는데 네. 전두환 노태우 독재 시절에 본인들은 뭐 했어요? 그때 저만 하더라도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네.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본인들은 그 당시에 뭐 하고 있었냐고요. 독재 정권에 정작 맞서야 될 때는. 그때는 독재 타도를 외치지 않고 어디서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지금 같은 정치적 자유를 누리는데 그 자유를 지금 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네. 이 자유를 획득하기까지 독재 정권을 타도하기까지 본인들은 어디서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이해찬 대표가 했던 그런 맥락에서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슈가 지금 선거법도 그렇지만 공수처예요. 공수처에 대해서 여당은 20년 전부터 추진해 왔는데 자유한국당 반대로 못 해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맞습니까? 그거는 팩트가 틀린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동안에 또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에도 공수처 추진했었죠. 근데 사실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여야 공이 소극적이었어요. 그 이유는 검찰에서 굉장히 세게 네. 심하게 로비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네네. 예, 여야가 다 소극적이었죠. 근데 그걸 제 기억에는 지금 여당이 야당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당 되니까 이제 찬성을 바꿨는데 민주당에서 예, 그러니까 네. 이제 항상 여야가 이렇게 서로 엇갈리면서 여당 때는 이거 하자 그러고 야당은 반대하고 그렇게 해왔었죠. 그 또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근데 이게요. 네.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네. 저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저희들이 20년 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원래는 이거 야당 때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잖아요. 그럼 고위공직자는 누구예요? 여당 쪽에 많이 있는 거거든요. 보통 그렇죠. 거의 80~90%가 다 여당 인사 대상이에요. 고위공직자 다 대통령 임명하지 않습니까? 차관, 장관. 이 사람들 조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박수를 치고 빨리 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오히려 야당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네. 의원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들 뺐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선거법에 초점을 두고 반대하는 거죠. 공수처보다는 선거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에서 무슨 일 있으면 툭하면 특검하자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공수처총회에서 다 조사하자. 이러면 되잖아요. 오히려 여당한테 불리한 법안이죠. 공수처는.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야당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위공직자라는 그 대상 안에. 그런데 야당 인사를 하면 네. 공수처 대상에 들어갔다가 지금 현재 타협안 때문에 빠진 것이 야당 국회의원밖에 없어요. 근데 야당 국회의원은 또 빠졌어요. 지금 여야 국회의원이. 저는 그것도 사실은 불만이거든요. 네, 네. 아니, 국회의원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국회의원 빠진 상태에서는 검찰, 경찰, 그 판사까지 해서 이게 다 있잖아요. 네. 여당이 뭐 다 해먹는다면서요. 다 네. 임명한다면서요. 그 사람들 조사하는 거예요. 왜 반대를 하죠? 아니 그 공수처법이 사실 이제 이 얘기가 하다 보면 너무 또 길어지는데 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기관이 전혀 없이 대통령한테 직보하는 기관이 되버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원들하고 이제 청와대 친인척 이건 빠졌는데
그 주로 들어가는 게 이제 판사, 검사, 경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검찰 잡는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 직속으로. 그러니까 검찰을 잡는 기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검찰이 대통령 눈치를 더 보는 거죠, 지금보다. 그러니까 더 그거는 검찰이 권력에 더 하순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는 좀 문제가 자, 그러면 있죠. 이렇게 하자고. 대통령 친인척 다 넣고 네. 국회의원 다 넣고 그렇게 하자고요. 원래대로 하면 참 원래대로 좋을 하면 텐데요. 되잖아요. 네. 저희들이 할 얘기가 많은데요. 광고를 듣고 와야 됩니다. 지금 정말 시즌 2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를 꼭 들어야 됩니까? 꼭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 장현 동원 로열 듀크 2차 출퇴근 편한 시흥 능곡역 도보권 초등학교 예정 복합 쇼핑몰 예정 단지 바로 뒤 군자봉까지 지금까지 이런 집은 없었다. 시흥 장현 동원 로열 듀크 2차 5월 오픈 예정 문의 1899-5868 동원개발. 기다렸던 이수의 변화, 새로운 푸르지오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서리풀 터널 개통으로 더 여유로워지는 강남 생활. 당신의 자부심이 됩니다.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4월 오픈 예정. 문의 1800-0413. 푸르지오 대우건설. 아저씨 브레이크가 자꾸 밀려요. 사모님 문제는 브레이크 패드. 어떤 제품 좋아요? 뭐가 더 안전해요? 하드론 모두가 하드론. 당신을 지킵니다.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는 역시 상신 브레이크. 1, 2차에 이어 한라 오션파크 3차가 온다. 속초 해수욕장 바로 앞 동해와 설악산의 더블 조망. 한라가 지는 프리미엄 숙박시설. 호텔처럼 가치가 다르다. 별장처럼 만족이 다르다. 속초 한라 오션파크 3차 오픈. 문의 1566-9123. 주식회사 한라. 더하다. 군포 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의 가치를 커지다. GTX 추진 확장과 대기업 인프라로 더 큰 성공 비즈니스를. 군포 첨단산업단지 중심의 지식산업센터. 군포 에이스 W밸리 1522-3020. 5월 오픈 예정. 주식회사 요산요수. 95.9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의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대 최고의 정치 농객 정두원 전 의원, 정청래 전 의원 이 두 분과 함께하는 정말 시즌 2 시간입니다. 앞서서 계속 국회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문자 주셨어요. 7821번님 두 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저 대신 직접 질문을 주셨는데 만약에 두 분이 강제 사보임을 당할 경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오신환 의원으로 빙의해서 한번 말씀 좀. 제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네. 제가 19대 국회 안행위 간사 때 네.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했어요.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 누리 과정 예산에 교육청이 빚내서 예산을 써라. 근데 지방재정법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선심성 예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거를 안행위해서 고쳐야 됐어요. 네. 근데 지방재정법이 빚내지 말라는 법이거든요. 네. 이게 충돌하잖아요. 근데 이 법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석 달을 제가 버텼어요.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도 혼자 버티셨어요? 혼자 버텼어요. 미움 많이 당하셨겠어요. 미움 많이 당했죠. 네. 그래서 제가 석 달간 버티다가 네. 그러면 내가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내 소신이지만 어쨌든 불가피하게 여야가 합의했으니 내가 이것을 눈 감고 통과를 시켜야 되나. 그래서 제가 사보임을 할까 아니면 통과시킬까 하다가 석 달 고민하다가 또 서울시 경기도 교육감님들이 다 와가지고 네. 정의원 말이 맞긴 맞다. 원칙적으로. 그 법 취지와 안 맞는다. 근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통과됐는데 네. 합의되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보임을 할까 아니면 통과시킬까 해서 또 원하고 그래서 네, 제가 네. 그냥 통과를 물러나셨어요? 시켰어요. 내 소신은 그게 아니다. 통과시키셨다고요. 네네. 당론과 여야 합의가 됐기 때문에 나는 그냥 통과시키겠다 하고 기자회견하고 통과를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건 본인이 네. 당론과 맞지 않으면
당론에 따라 주든가 그런 네. 경우는 그 중요한 간사 역할을 한다면 아니면 스스로 셀프 사보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보임 한 거 가지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네. 바른미래당의 당론이냐가 문제가 되죠. 이게 원래 2분의 1이냐 3분의 2냐 문제가 됐을 때 네. 그 2분의 1로 하면서 이제 원내대표가 조건으로 사보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니까 안 한다고 했어요. 네, 당론 정할 때. 네. 근데 이제 그걸 어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속사정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원내대표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은 본인 소신도 중요하지만 네. 간사라는 것은 당에서 임명한 직책이잖아요. 원내대표가. 네. 안 맞으면 본인이 그만둬주고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 도리죠. 혼자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당론으로 정해졌으니까 나와야 된다라는 것과 이건 당론 아니니까 소신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과 이게 지금 저도 그 부딪히는 당시에 게 아닌가.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사실은. 당시 원내대표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윤군. 아 우윤군 원내대표 그때였군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저기 당론에 어긋나는 행동을 자꾸 하니까 공천에 탈락되고 아니 당론을 그래서 따랐다니까요. 나중에. 또 싸우고 계세요. 네. 기자회견 했다며요. 아니 그래서 내 소신은 그렇지만 네. 당론이 있고 여야 합의가 이미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론을 따르겠다. 네. 여야 합의를. 석 달간은 제가 고집을 피웠죠. 그리고 충분히 알렸죠. 막판에는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싸움이 국회에서. 근데 왜 엉뚱하게 공천 얘기를 합니까? 왜 자꾸 소금을 뿌리세요 상처에. 네. 이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예전에는 그래도 막 아무리 싸워도 이 정치 안에서 해결하는 걸 많이 봤는데요. 물론 아주 옛날이지만 요즘은 입법부에서 뭐 이렇게 싸움 나면은 바로 사법부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약간 좀 양태가 다르긴 하지만 폭력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먼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이게 상호 고발 바람직합니까? 사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자고 선진화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진화법을 주도한 당이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인데 네. 자유한국당이 그 법을 어기게 됐죠. 물론 이제 충분한 이유는 있지만은 그래서 그거는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선거법이라 하지만은 자유한국당에서 일단 국민한테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네.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법은. 그래서 국회법 166조에 보면 네.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네. 퇴거 불응, 강급 이런 거 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고요. 꽤 세더라고요. 더 네. 무서운 것은 네. 다중의 위력으로 이번처럼 집단적으로 할 때는 네네네. 2천만 원 이하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이것이 확정되면 출마 자격 박탈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지만 네. 다 지금 떨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똑같이 했는데 왜 나는 빠졌네, 민주당 고발 안 했네. 네. 누구는 들어갔네. 이게 자중질환이 속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네네. 예전에는 칼로 싸우던 것을 말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그런 거죠. 뭐. 이 국회 선진화법 취지도 뭐냐면 네. 다 좋다. 말로 싸워라. 네, 네. 몸을 절대 쓰지 마라. 네. 물리력을 행사하지 마라. 라고 해서 이 이 국회 선진화법 이것에 대한 핵심이 165조, 166조예요. 취지가. 네. 그러면 이걸 지금 다 어긴 겁니다. 국회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검찰로 지금 배당이 됐어요. 네네. 수사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네네. 검찰이 아무리 국회에서 벌어진 일일지라도 네. 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최이배 의원 감금이에요. 최이배 의원이 나가달라고 했어요. 네. 근데 퇴거 불응했어요. 네네. 그 죄의 항목이 다 있다니까요. 166조에. 네. 이걸 검찰이 적용 안 할 수가 없어요. 검찰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엄청 부담스럽죠. 네, 또 한두 명도 아니고. 예. 근데 이거는 사법 처리를 피할 길이 없고 검찰이 봐줄 수가 없는 사안이 이미 너무 돼버렸어요. 명백해서요. 체증이 됐고 해서요. 그럼요. 몇십 명 아마 출마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예전에 보면은 자꾸 이제 그 예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싸울 때도 그 물밑 협상 같은 것도 하고 서로 뭐 전화도 하고 쪽지도 보내고 뭐 술 한잔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물밑 협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이제 중진 의원들이 만나서 또 얘기를 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안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하긴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때는 아닌 거고 지금 이게 이제 장기화될 것 같은데 장기화되다 보면 이 사태 자체가요. 예, 네. 그럴 것 같고. 근데 좀 전에 정치원 의원 얘기 중에 이제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동의하세요. 듣기도 전에. 뭐요? 네, 어떤 부분이요? 뭐였죠? 얘처럼 얘기하니까 갑자기 잊어버렸다. 그럼 동의하는 걸로 하죠. 아니 네. 검찰이 봐줄래야 봐줄 수도 없다. 명백하다. 명백하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검찰에서 이걸 법대로 처리를 하면은 또 역풍이 불 수가 있어요. 뭐 야당 탄압 이렇게 또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그렇게 아니, 쉬운 문제는 정치권 아니에요. 눈치 보고 이런 거 안 하면 그게 바로 정치 검찰이죠. 근데 저희 그 민주당도 이제 비상대기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라고? 무슨 얘기가 있더니 네. 그 용인의 김민기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래로 네. 천하의 정청래도 국회 선진화법이 무서워서 네. 말로밖에 안 써왔다. 몸을 절대 쓰지 못했다. 네. 그 정도로 이게 강력한 법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 우리 당 의원들도 다 실감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 어떻게 막 몸을 쓴다거나 이거는 절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잘못 걸려들면 출마 자체를 못 하는데요. 그렇죠. 네, 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해찬 대표 발언도 굉장히 강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와 좀 다른 맥락에서 강경해지고 있는데 이해찬 대표 지금 7선 의원이시죠. 그래서 이제 총선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나의 임무는 제대로 조금 고쳐놓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주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더 이상 정치 안 할 사람이야. 내 이름으로 고발할 거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정치가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가는 거는 네. 바람직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쭉 가면은 이제 국민들이 양당을 다 이제 염증을 느끼고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이제 회의 같은 게 들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도 네. 이럴 때일수록 좀 부드럽게 리더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당 대표로서. 이해찬 대표가 네. 나경원 원내대표처럼 몸을 쓰지는 않잖아요. 말로 하잖아요. 말도 좀 심하게. 험한 말은 하면 안 되겠지만 네. 어쨌든 말로 하자 이거예요. 네? 네. 몸 좀 그만 쓰자고. 폭력 좀 그만 행사하고요. 무슨 도둑놈. 그 표현까지 나왔어요. 비유죠. 그건 비유. 이 와중에 국민들도 정말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48만 돌파했대요. 조금 전에는 47만 돌파였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방금 저도 들어가서 네. 봤더니 접속이 불가해요. 오늘 좀 여러 번 계속 이제 안 불가능했어요.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100만 넘어갑니다. 100만 넘어간다고 그럼요.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워낙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거의 뭐 막무가내로 저렇게 하니까 네. 참다 국민들도 이제 임계점이 이제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단 시간 아마 기록일 겁니다. 그렇죠. 최단 시간 국민청원. 20만 넘은 게요? 네, 네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결코 본인들을 위해서도 전략 전술을 잘못 쓰고 있어요. 근데 청원이라는 게 사실 국민의 어떤 분노나 의견을 담는 거지 이게 특별히 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청와대가 답변하기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정당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지 청와대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국민이 두 쪽으로 이제 갈라지는 거죠. 지금 그리고 민주당 해산도 또 청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만만치 않게 올라갈 겁니다. 그건 뭐 한 2만 정도밖에 안 된대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또 속도전으로 가만히 있겠어요. 거의 뭐 24대 1인데요. 23대 1. 이걸 보니까 이제 일부 여론조사도 그렇지만 이제 누구 탓이냐 이런 질문을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여론 그 조사 같은 게 보면 민주당 쪽도 많이 나오고 자유한국당 좀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그 여론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당들의 어떤 지지율이 올라갔다. 결국은 결집 현상인가요? 네, 0.2%씩 올라간 건데 네, 네. 올라간 것도 아니고 저는 아니 뭐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론은 뭐 나뉘겠죠. 저는 근데 이번에 검찰에서 절대 국회의원들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법을 어기고 네. 그리고 엄연하게 그 법을 알면서도 네. 그걸 막 어기고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쥐 주장을 위해서 이런 법을 어겨도 돼. 이게 폭력을 써도 돼. 그러면서 힘없는 국민들만 처벌할 겁니까? 저는 절대로 이번에는 국회의원들 봐줘서는 안 된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그럼요.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시고 정동 의원님 뭐 덧붙일 말씀이 있으십니까? 법대로 하자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우문이었습니다. 네. 그 하나만 짧게 총선을 겨냥한 움직임들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 많아요. 결과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결국 총선 때문에 하는 거죠. 네네네. 어느 쪽에 결과적으로 더 유리한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자유한국당한테 불리하게 지금 룰이 돌아가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긍정을 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16대란다. 지금 20대 총선 네.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계산을 해보면 네.
작으면 10석, 많으면 20석을 잃고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렇게 발끈해서 나서. 민주당도 손해예요, 사실은. 네? 근데 저희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네. 이대로 되면 있잖아요. 지역구 없어질 사람들 많아요. 있죠. 네네 민주당도. 근데 그걸 대놓고 지금 불만을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역 감정 타파하는 데도 좋고 여러 가지 대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하나도 떡을 안 내놓으려고 그래. 자기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할 대로 밥그릇 싸움 하는 거죠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아무리 밥그릇 지키라지만 저렇게 법을 만드는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저렇게 폭력적으로 국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면서 저렇게 하면 되냐고요. 과거에는 폭력을 전혀 안 썼던 사람들처럼 저렇게 얘기하네요. 아니 국회 선진화법이 이전에는 네.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여야가. 여야 그래서 네, 정치 양쪽 다. 신물이 나고 국회의원이 욕먹으니까 네. 앞으로 몸은 절대로 쓰지 말자. 폭력 행사하지 말자 한 게 자유한국당이 주도한 국회 선진화법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왜 그걸 짓밟느냐고요. 네. 아까 그건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이렇게 막 화내고 새누리당 그러지 출신 마세요. 국회의원님. 네. 제가 너무 화를 내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참 빌리는 것 같아서 참 네, 거시게 하네요. 지금 자유한국당 전에 속해 있던 정당이지만 좀 사과하세요. 이런 건. 네, 얼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바른미래당이 가장 직접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유승민 의원은 탈당한다는 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탈당은 안 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당을 지키겠다는 건데 이제 결국 안철수 대표하고 이제 돌아오면은 같이 뭐 비대위 체제로 가든지 뭐 그렇게 해서 당을 지키겠다 이런 뜻이고 지금 손학규 대표하고 이제 소위 호남 출신 옛날 국민의당 단계는 지금 민주평화당하고 뭔가 지금 싸움을 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라질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안철수 전 의원이 어쨌든 돌아와서 뭔가 할 것 같나요? 이제 바른미래당 상황이 이래서 아니 이제 당장 비대위를 만들어서 뭔가 모색을 하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큰 관심과 지지를 받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별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본인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바른미래당은 사실은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안 보이죠 총선이.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좀 서글픔이에요 솔직히. 바른미래당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승민 의원과 예전에 그 국민의당계 뭐 갈라져서 또 호남계 지금 뭐 세파로 갈라졌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자를 여러분들 많이 주시고 계세요. 김영길님, 국회의원들 위한 모금 운동을 해서 보청기를 하나씩 착용하는 게 어떨까요? 전혀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 봐요. 보청기를 끼우면 잘 들리겠죠. 보청기를 끼우면 바로 빼버릴 거예요. 너무 잘 들려서요? 아,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9788님, 국회 해산하고 조기 총선했으면 합니다. 저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요즘. 이런 상황까지 가면 정말 이거는 여야 모두가 손해보는 거죠. 네. 저로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빨리 국회의원 되려고. 선거를 빨리 해서 의원님이 또 다시 배지를 다는. 네. 마지막 저희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국회에 전직 의원으로서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네. 진짜 선진화법의 위력으로 한 7년, 8년을 갖다가 이제 국회에서 저런 모습을 안 보여줬는데 다시 저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정말 저도 좀 회의가 드네요. 국회에서는 다시는 저런 모습 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님. 제발 몸을 쓰지 말고 말로 하시라. 네. 국회의원들이 말할 자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왜 몸을 씁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오늘 그 발언 중에 한 절반 이상이 몸 쓰지 말라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정치 고수와 함께하는 정말 시즌 2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두 분 가시기 전에 보이는 라디오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 손을 좀 들어서 인사 좀. 잘 보이는군요. See you later. 짜이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두원 전 의원, 정청래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철 선배님, 가게에 좋은 알바가 있고 없고는 무슨 차이? 소미야, 그건 천지 차이? 아니, 천국 차이. 알바 천국엔 약속한 시간을 딱, 약속한 일을 딱 정확하게 지키는 쿨한 알바들이 가득하니까요. 우리 가게 딱이네. 쿨한 알바들 뽑을 땐 어디? 알바 천국. 사옥의 품격을 올리고 인재를 스카우트하고 싶다면 테크트리 영통 지식산업센터에서 답을 찾다. 인텔리전트급 기숙사 드라이브인 시스템
분당선을 품은 광역교통망까지. 풍선자 본사 바로 앞 테크트리 영통 지식산업센터 주식회사 헤리티지대. 문의 1899-3409. 코란도가 얘기했지. 앞서가는 스타일,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것이 멋이다. 코란도 역사상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뷰티풀 코란도 탄생. 직접 경험해볼수록 선택은 더 명확해집니다.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지금 바로 시승해보세요. 여보, 남양주가 기다려온 고품격 임대 아파트가 온대요. 아, 송도루피스? 네, 전세형이라 월세 부담 없이 8년 동안 내 집처럼. 오남 호수공원의 오남역 예정까지.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하대요. 남양주 송도루피스 더스테이 4월 오픈 예정. 문의 1600-2290. 목도, 등도, 허리도 한 번쯤 아파봤잖아요. 아파서 힘들고 관리 못해 힘들고. 그래서 세라젬은 집에서 누워서 매일 내 척추 길이와 굴곡도를 맞춘 척추 온열 의료 기기를 내 생활 속으로. 글로벌 홈 헬스케어 전문기업 세라젬.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오는 손님만 기다리는 상업시설은 끝. 상주 고객까지 흡수하는 캠퍼스몰이 온다. 압도적 스케일의 쇼핑문화 공간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몰. 이제 가산 신도시 캠퍼스몰에 투자할 때. 워크, 플레이, 스테이.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몰. 1855-2888 시공예정사 현대건설. 혁신적인 미래 디자인과 앞서가는 테크놀로지로 과감하게 진화한 CT6. 변화라는 말로는 캐딜락 CT6의 진화를 모두 담을 수 없다. 저 류준열의 선택. Not a change, an evolution. Reborn CT6. 캐딜락. 5월 강남의 명성 그대로 검단에 파라곤이 옵니다. 2개의 지하철역, 대형 공원, 초등학교, 유치원 등 예정에 내 집 앞 창고까지. 총 2009세대 중 887세대를 먼저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명작 검단 파라곤. 5월 오픈 예정. 문의 1811-0802 동양건설산업. 안녕하세요. 우리은행 모델 블랙핑크입니다. 꿈꾸는 우리, 즐기는 우리, 도전하는 우리, 멈추지 않는 우리. 나답게 우리 함께. It's me, It's we. we believe. 우리은행. 네, 오늘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로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될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요. 저희 3부에서 사개특위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직접 연결해서요. 오늘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7시 2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1시간